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PR 526번째 발표를 맡게 된 엄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논문은 Classification Don't Write for Visual Language Pre-training이라는 논문이고요. 이거는 유립스 2024년도에 억셉이 되었습니다. 시기가 지금 좀 지난 논문이긴 하지만 이거 저자들이 보시면은 바이트댄스 리서치에서 나왔어요. 바이트댄스의 좀 시드 팀에서 연구를 좀 잘 수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 그중에서 시드 1.5 VL이 최근에 VLM에서 좀 괜찮게 나왔는데 거기 BIT 프리트레이닝에 쓰인 메소드라고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생각보다 진짜 되게 단순한 부분이고요. 근데 클립보다 비교해서 더 효율적이고 좀 더 성능이 좋다라고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메모리 넣어두시면은 요긴하게 쓰시지 않을까 해서 들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음. 백그라운드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일반적으로 프리트레인 VLM을 꾸릴 때 그 프리트레인 된 클립이나 C그립을 쓰기도 해요. 여기 비전 인코더로. 그래서 처음에는 프로즌 해서 얼라이먼트 시키고 나서 나중에 풀 파인튠 시키고 하는데 근데 Q1 2.5 VL에서 그렇고 이 VIT를 조금씩 프롬 스크래치로 다시 꾸어버린 형태가 종종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서는 그 Q1 2.5 VL에 있는 그 본문을 좀 발췌해 왔는데 보시면은 리디자인된 VIT를 프롬 스크래치로 꾸었고 이걸 클립 프리트레인 시키고 비주얼 랭귀지 얼라이먼트 하고 엔드 투 엔드 파인튜닝 했다는데 사실 이 정도는 다들 예상할 수 있는 범위잖아요. 그래서 좀 영양가가 없다라면서 좀 어떻게 꾸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그러던 와중에 요거 시드 1.5 VL에서는 그래도 좀 자세히 적어뒀습니다. 여기 앞에 뭐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 그 단계가 하나 더 있고요. 뒤에 옴니 프리트레이닝 관계가 그 단계가 하나 더 있는데 그 중에서 중간에 이제 시그립이랑 슈퍼클래스 로스를 같이 썼다. 이거를 가지고 프리트레이닝을 하는데 썼다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좀 궁금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Q1이랑 똑같이 VLM 꾸일 때 하는 거고요. 여기 시드 VIT도 Q1 VIT랑 거의 비슷한 구조인데 여기도 브롬 스크래치로 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포인트로 담아가면 좋을 거는 요거는 이제 시그립에서 조인트 옵티마이징을 했다고 해요. 슈퍼클래스 로스랑.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컴플멘터리하게 동작할 수도 있지 않을까를 마음에 담아두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오늘 논문인 슈퍼클래스 로스를 좀 설명드리면은 요 슬라이드 하나로 다 설명이 가능하고요. 먼저 여기 왼쪽에 클립 오브젝티브를 보시면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여기 이미지 인코더랑 텍스트 인코더가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한 인풋을 인코딩 해가지고 자신과 매칭이 되는 거는 파지티브, 그리고 아닌 거는 네거티브로 컨트라스티브 러닝해서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뭐 요거야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슈퍼클래스 로스인데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은 텍스트 인코더가 없어요. 그래서 텍스트를 먼저 보시면은 이 텍스트가 토커나이즈를 통해서 토큰 아이디로 나오는데 이거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블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인코더랑 그리고 리니어 헤드를 거쳐서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로짓을 내뱉고 그리고 이 만들어진 레이블이랑 소프트맥스 로스를 합습하는 그냥 클래시피케이션 그 자체예요. 그래서 되게 간단한 구조고 그래서 이게 논문 메소드의 거의 모든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YC의 햇에 대한 설명만 지금 빠졌는데 이거는 웨이팅 텀인데 이것만 이후 슬라이드에서 다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무튼 요 슈퍼클래스 로스가 논문에 제안하는 건데 이 로우 텍스트 자체를 어떠한 필터링이나 핸드크래프티드 엔지니어링 없이 그냥 토커나이즈드 텍스트 그 자체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블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클래스가 달릴 수 있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이미지에 대응하는 그 토큰 인덱스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래시피케이션 자체를 풀어버리다 보니까 이 텍스트 인코딩이 필요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논문 저자들이 되게 심플하고 에피션트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진짜 너무 심플해서 그 슈퍼 클래스 이름이 슈퍼 심플 클래시피케이션 어프로치 로스라고 합니다. 네, 진짜 슈퍼 심플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토커나이즈드 로우 테스트를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의 레이블로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게 텍스트 인코더가 필요가 없어가지고 좀 심플하고 에피션트하게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클립류는 인포NC 기반이다 보니까 무추얼 인포메이션 로워 바운드를 높이려면은 그 라지 배치 사이즈를 보통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한 64K 정도 배치 사이즈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슈퍼 클래스는 그런 제약이 없다는 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간단하고 효율적이지만 클립보다 더 좋은 데이터랑 모델 스케일러비리티를 보여줬고 그래서 뭐 비전 올리 태스크뿐만 아니라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서도 클립보다 더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도 메소드를 수식으로 약간 설명 들어보면은 수식도 간단하죠. 간단한데 이 이미지 텍스트 페어드 데이터셋이 뭐 n개가 있다고 할 때 N개가 있다고 할 때 이제 텍스트는 토큰 아이디를 거쳐서 이제 토큰 아이디로 구성이 되고 이 토큰 아이디가 레이블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포토라는 텍스트가 토큰 아이디 돼서 뭐 1000번째, 2000번째 토큰 아이디가 나오게 되면은 해당 인덱스가 1이 들어오게 되고요. 나머지는 이제 0으로 레이블 구성되는 형태입니다. 보캐블러리에서. 그다음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미지에 대해서 VIT를 거쳐서 비주얼 피처를 뽑고 그리고 그 비주얼 피처의 패치 디멘전에 대해서 그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줘요. 그다음에 리니어 헤드를 태워서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 로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매스 로스를 먹여주는데 여기서 아까 나왔던 이 YC의 틸다 요거 헬은 햇을 설명 안 드렸는데 요 햇은 그 토큰의 임펄스 프리퀀시에 대한 웨이트예요. 그래서 너무 자주 등장하면은 좀 웨이트가 줄어들고 자주 등장하지 않는 좀 희귀한 토큰들에 대해서는 웨이트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 웨이트는 참고로 오프라인으로도 구성을 할 수 있어요. 학습 데이터 어차피 처음에 어떻게 정해졌나 하면 정확한 통계가 나오긴 하겠지만 그 논문에서는 그냥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배치로 점점 쌓으면서 이렇게 좀 통계를 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똑같은 내용이고요. 그 수식으로 풀었던 걸 그냥 그림으로만 가져왔고 이전 슬라이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지가 VIT에 들어가서 나온 비주얼 피처에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을 해주고 리니어 헤드가 거쳐서 보케블리 사이즈만큼 나오고 리니어 헤드를 거쳐서 네네. 아, 네. 그리고 이미지에 대응하는 텍스트가 좀 토커나이즈를 거쳐서 토큰 아이디로 만들어지고 이 인덱스에 대응하는 게 1이 들어오고 여기에 이 프리퀀시에 따라서 여기 프리퀀시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더나 같은 거는 되게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프리퀀시가 그냥 많다고 저희 가정을 하면은 요 프리퀀시의 임펄스 프리퀀시였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웨이팅이 들어가서 이 더에 대해서는 웨이팅이 적게 들어가야 되고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는 거는 웨이팅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이스 로스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요 웨이팅이 들어가서요. 이게 메소드 전부고요.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사이즈에 대한 디펜던시도 없고 테스팅 코드 자체가 필요 없으니까 되게 심플하고 효율적이다라고 저희들이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여기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랑 클러스터링 기반이랑 그리고 리컨스트럭션 기반 그리고 비주얼 랭귀지 모델 기반 뭐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요. 요 슈퍼 클래스 로스가 제일 마지막에 있는데 좀 확실히 베이스나 라진 모델 뭐 전부를 다 봐도 신 샘플이 비교 고려해봐도 꽤 큰 마진으로 되게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으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제일 마지막 단에 있는 비전 랭귀지 프리트레이닝 베이스드 메소드만 좀 집중을 봐주시면은 요 씬 샘플이 1B만 되더라도 기존 메소드에 거의 근접하는 성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슈퍼클래스가 구조상으로 심플한 거는 아무래도 명확할 거고요. 제일 심플한 건 명확할 거고 리소스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편의성과 확장성이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카파 같은 경우에는 그 구글 딥마인드에서 나온 메소드고, 이거는 이미지 캡셔닝 기반의 프리트레이닝 메소드입니다. 아무튼 꽤 큰 격차로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면은 되게 큰 차이인데. 그리고 좀 다른 이빌리에이션 프로토콜에서 실험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 결과야 슈퍼클래스가 역시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정도로 결론이 나긴 하는데요. 이 왼쪽에서는 텐샷 리니어 이빌리에이션 프로토콜이고요. 여기는 이제 이미지넷이랑 패치 그리고 카스에 대해서 이 메소드를 비교를 하는데 이미지넷이랑 패치는 꽤 차이가 많이 나요. 카스에서도 뭐 이게 거의 세츄레이션 된 성능이라고 보면은 뭐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2% 포인트 정도 앞서니까 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고. 그리고 오른쪽에서는 이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사이더가 있는데요. 그 슈퍼클래스 구조에서는 텍스트 인코더가 없어서 제로샷 클래시피케이션을 어떻게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구글에서 제안했던 락드 이미지 튜닝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로샷 이미지 이벨리에이션 프로토콜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요 사이더 같은 경우에는
그 클립캡이라고 요 이미지 프리픽스를 넣어줘서 캡셔닝을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사이더 매트릭스를 MS 코코 캡션에다가 매긴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봤을 때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이 정도면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로자 성능은 제일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실험에서는 그 클립과의 트레이닝 샘플이랑 여기 트레이닝 샘플이랑 그리고 모델 스케일러비리티에 대한 실험인데요. 일단 여기 초록색이 슈퍼클래스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클립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림 보시면 초록색이 다 위로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벤치마크에서 일단 슈퍼클래스가 앞서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좀 특이한 점으로는 여기 스몰 스케일이랑 뭐 데이터 스케일이 좀 작을 때 그럴 때는 좀 교체가 좀 적은 편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한 해석 같은 건 딱히 없었고요. 근데 모델 사이즈가 더 커지고 씬 샘플이 더 많아질수록 격차가 좀 더 커지는 것 같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튼 클립에 비해서 모델 스케일러비리티도 잘 달성을 해주고 데이터 스케일러비리티도 더 잘 받고 있다라고 저들이 주장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벌써 마지막 실험인데요. 요거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로스입니다. 지금은 그 소프트맥스 로스를 썼는데요. 근데 다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나 아니면 어시메트릭 로스, 아니면 소프트 마진, 그리고 투웨이 로스, 이렇게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쓰는 로스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투웨이로스는 지금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소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소프트맥스의 좀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제너럴라이즈드 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리뷰를 했던 페이퍼인데 요거는 11PI 23년도에 하이라이트로 선정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계시면 이거 한번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각 로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소프트맥스 로스는 지금까지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파지티브 레이블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1의 프로바빌리티를 좀 나눠 먹는 구조이고요. 그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보캐블러리 사이즈만큼의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각각 학습을 하는 거고 그리고 어시메트리 로스도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기반이긴 한데 근데 그 멀티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은 보통 네거티브 샘플이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은 클래스가 4만 개라고 할 때 이미지에 파지티브 샘플이 20개 담겨 있으면은 이제 39,980개는 다 네거티브 샘플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웨이팅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포컬러스처럼 웨이팅을 다르게 해주고 노이즈에 대해서 핸들링을 좀 해준 로스이고요. 소프트 마진 로스는 사실상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베이 로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프트맥스 로스의 좀 제너럴라이즈드 폼입니다. 근데 이 투웨이 로스가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에 제일 쏟하긴 한데 그래도 저자들이 소프트맥스 로스가 제일 잘 나온 게 되게 신기하다, 놀랍다라고 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으로는 지금 이런 어시메트릭 로스나 투웨이 로스나 좀 되게 멀티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게 깔끔하고 노이즈가 없는 레이블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알트 텍스트에 대해서 토큰들이 되게 노이즈 할 거기 때문에 소프트매스가 그냥 잘 동작하지 않았나 정도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뭐 어느 정도는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밑에 테이블은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그 아까 앞에 식에서 나왔었던 그 YC의 그 데이터 프리퀀시에 따른 인버스 웨이팅 그거랑 그리고 스톱월드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했어요. 스톱월드는 어나 더 아니면 but 같은 그런 스톱월드를 제외하는 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성능을 보시면은 그 데이터 프리퀀시에 따른 웨이팅을 빼주면은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웨이팅이 유의미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다. 근데 좀 특이한 거는 이 스톱워드를 빼면은 오히려 성능이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음, 특별한 구체적인 분석은 없었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요 비즈비즈에 대해서 얘가 이제 41인데 47, 47로 되게 튀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따로 코멘트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요미한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네, 지금 데이터 프리퀀시에 따른 웨이팅을 적용하는 거랑 스톱월드를 안 빼는 게 낫더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페이퍼라서 금방 끝났는데요. 리미테이션으로는 아무래도 좀 문장 내 단어들의 순서랑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그냥 토커나이즈해서 아예 레이블로만 쓰고 있잖아요.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랑 텍스트 간의 관계에 대한 슈퍼비전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저자들이 코멘트를 남겼고 그래서 퓨처워크로는 해당 부분을 보완하는 디자인을 좀 찾아보고자 하고
재미를 봤으니까 이거 자체를 좀 비주얼 랭귀지 프리트레이닝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정도로 논문이 마무리됩니다. 너무 짧아서 디스커션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논문에서 왜 슈퍼클래스 로스가 클립보다 더 잘 되는가에 대해서는 코멘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뇌피셜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한 거는 아무래도 클립 계열의 폴스 네거티브 이슈인 것 같아요. 그 클립에서 자기 자신만 파지티브고 나머지는 다 네거티브 밀어내잖아요. 근데 네거티브 중에서도 되게 자신과 비슷한 아니면 자신보다 더 비슷한 샘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폴스 네거티브 이슈가 있으니까 그거 자체가 없는 설정이니까 그게 좀 잘 됐으려나 노이지한 환경에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텍스트 인코더가 필요 없으니까 이미지 인코더로 슈퍼비전이 좀 집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백그라운드에서 보여드렸던 시드 1.5VL에서 꾸울 때는 시그릴로스랑 같이 썼는데 여기 어떤 의미일까? 라고 생각해보면은 시그릴로스는 아무래도 문장 전체를 인코딩해서 좀 컨저스티브 러닝을 하니까 글로벌 피처를 배우지 않을까 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클래스 로스는 요거 토큰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니까 문장 내부 단어의 좀 로컬한 피처를 배우는 게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로컬 하면은 그림 이쁘고 좋잖아요. 좀 컴플먼터리하게 동작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개선한다면은 뻔하긴 하지만 그 지금 프리퀀시 기반이니까 프리퀀시보다는 하드니스 아니면은 뭐 디피컬트니스 같은 걸로 웨이팅 해주는 게 성능 자체는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약간 복잡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저자들이 말한 것처럼 워드 간 단어랑 관계를 좀 고려한 디자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하고 그렇지만 에피션트하기도 해서 괜찮은 것 같은데 정도 생각이 들었던 페이퍼였던 것 같고요. 그 시드 모델 꾸릴 때 이거를 또 썼다고 하니까 좀 더 신빙성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레퍼런스들은 여기에 조금 짧지만 모아두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슬라이드 확신 넘어가네요. 레코딩 스탑 하겠습니다.